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강력한 맹수는 무엇인가요? 저는 지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맹수라면 호랑이, 사자, 곰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중 호랑이와 곰이 맞붙는다면 누가 더 강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야생에서는 호랑이가 곰을 덮쳐 잡아먹었다는 말이 들리는 반면 사육이 되는 개체들 사이에서는 곰이 호랑이를 제압했다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오늘은 호랑이, 사자, 곰 이 세 마리의 맹수 중에 호랑이와 곰 두 맹수의 대결에서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누구인지, 이 둘의 대결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보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호랑이와 곰의 덩치 차이. 호랑이와 곰은 지상에서 맹수들 중 가장 크고 강력한 동물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호랑이의 덩치는 종류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지만 수컷의 경우 작게는 100kg부터 크게는 300kg이 넘으며 암컷 또한 70kg에서 200kg까지 나가는 무서운 맹수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경우 꼬리 길이가 1m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전체 몸 길이 3.17m에 체중이 350kg에 육박하기에 덩치 또한 굉장한데요. 곰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넓게 분포하며 살아가고 있죠. 곰 또한 종류, 지역에 따라 크기 차이가 천차만별이지만 그리즐리라는 말로 유명한 회색곰 수컷의 경우 작게는 180kg 정도이지만 큰 것은 400kg까지도 나갑니다. 북극곰은 몸 길이만 2m 이상의 수컷의 경우 무게가 300kg에서 700kg, 암컷의 경우 150kg에서 500kg까지도 나가는 거대한 동물인데요. 알래스카 남부의 코디악 불곰 또한 엄청나게 커서 북극곰보다 약간 작거나 거의 비슷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큰 수컷 회색곰의 경우 야생 개체의 경우 770kg을 넘기기도 하며 동물원에서는 839kg을 기록했을 만큼 거대하며 이뤘을 경우 키가 3m에 달하고요. 호랑이도 큰 것들은 상당한 덩치를 자랑하지만 체급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상 최대의 포식 동물로 불리는 곰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무조건 체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호랑이는 단독으로 커다란 멧돼지는 물론 1톤이나 나가는 인도 들소를 사냥하기도 하는 사냥의 천재입니다. 실제 야생에서 호랑이와 곰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연해주와 시베리아 일대에는 크고 흉폭한 우수리 물곰들과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두고 부딪히는 일이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우수리 불곰은 수컷의 경우 몸길이 1.5m에서 1.8m에 200kg에서 370kg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급 개체의 경우 몸길이가 2.3m에 달하기도 합니다. 암컷의 경우도 100kg에서 250kg까지 나가는 만큼 덩치에서는 우수리 불곰이 절대 시베리아 호랑이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실제 호랑이와 곰의 대결 기록. 그렇다면 실제로 호랑이와 곰이 맞붙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오래전 기록이긴 하지만 1898년 4월 19일 벵골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한 흑곰을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2월 6일 벵골 호랑이가 북극곰을 쓰러뜨린 기록이 있는데요. 하지만 곰이 호랑이를 쓰러뜨린 기록도 만만치 않습니다. 1942년 12월 13일의 기사를 보면 클라이브 베티 동물원에서 수컷 벵골 호랑이 프린스와 곰이 맹렬한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벵골 호랑이인 프린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 벵골 호랑이는 136kg 정도의 비교적 작은 수컷이었다고 하는데 상대였던 곰은 317kg의 암컷 곰 도리스였다고 합니다. 덩치 차이가 꽤 나기 때문이었는지 프린스가 사육사를 해치고 곰에게 달려들었는데 곰은 호랑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3년 2월 25일에 기사를 보면 같은 곳인 클라이브 베티 동물원에서 큰 러시아 물곰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컷 호랑이를 쓰러뜨렸다고 하는데요. 한 소년을 해치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호랑이를 러시아 물곰이 가볍게 제압했다고 합니다. 2006년 10월 미국 미주리주에서는 탈출한 회색곰이 성체 암호랑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2008년 8월 4일 미국의 미주리주 브란슨 지역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가 성체 호랑이를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곰이 정면 대결에서 호랑이보다 유리한 이유.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는 영상을 보면 보통 호랑이가 사자보다 앞발을 이용한 연타 능력이 앞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돌격하면서 타격을 가하는 반면 호랑이는 뒤로 물러나면서 반격을 가하거나 사자의 목덜미를 물려고 합니다. 사자는 전진하면서 공격하기에 체중을 실을 수 있어 사자의 타격이 더 강할 수 있겠지만 호랑이는 여기에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뒤로 빠지면서 유리한 위치를 잘 잡는 호랑이가 사자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듯 보이는데요. 호랑이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사자에게 연타를 가하거나 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사자 쪽에서는
호랑이의 아래쪽에서 가슴 부위나 목 부위를 물려고 해도 호랑이가 자꾸 뒤로 빠져버리니 싸움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호랑이가 사자를 눕힌 상태에서 물고 있을 때가 많지만 사자도 이를 떨쳐내고 일어날 때가 많으니 초반에는 호랑이가 유리하지만 달라질 수 있어 보이죠.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호랑이는 뒤로 빠지면서 반격할 수 있고 빠른 연타 공격이 가능해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곰에게도 통할까요? 곰과의 대결에서도 호랑이는 뒤로 빠지면서 앞발로 방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은 사자와 달리 지치거나 자빠지지 않고 체구가 커서 호랑이가 유리한 위치를 잡고 방어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호랑이의 반격은 뒤로 빠지면서 연타를 가하는 것이기에 체중이 덜 실리고 타격력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반격이 사자에게는 통할지 모르나 힘과 체급으로 밀고 들어오는 곰에게는 잘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결에서 시간이 지나자 갈수록 호랑이는 힘이 빠졌고 결국 도망가다 곰에게 잡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호랑이가 불곰을 사냥할 수 있는 이유. 하지만 기습을 할 경우 호랑이도 정면으로 싸울 때와 달리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심하고 있는 곰에게 200kg에서 300kg의 체중을 실어 강력한 공격을 급소에 가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는 확실히 다른데요.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호랑이의 타격에 체중까지 실린 공격을 당하면 커다란 황소도 뇌진탕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쓰러지고 호랑이는 이 같은 방법으로 탱크와도 같은 코뿔소를 잡기도 합니다. 큰 곰들이 아무리 체격이 좋고 힘이 강하다고 해도 방심한 사이 이런 공격을 맞고 무사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호랑이는 성체불곰을 잡을 때 불곰이 잘 오르지 못하는 바위나 나무 위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 밑을 지나가는 불곰을 덮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다 자란 불곰들도 어지간히 큰 개체가 아니면 호랑이를 크게 경계한다고 하네요. 정리해보면 호랑이가 기습에 성공할 경우 곰을 이기고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동면에서 막 깨어난 굶주린 우수리 불곰들은 호랑이의 먹잇감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지역에 따라 우수리 불곰이 시베리아 호랑이의 사냥감 중 35%나 되는 양을 강탈해 가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곰이 일어서면 호랑이는 전법상의 이점을 잃게 되며 힘과 덩치, 지구력을 앞세운 곰에게 호랑이는 상성상 갈수록 불리해진다는데요. 먹이를 빼앗아가는 곰에게 저항하다가 쓰러지는 호랑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곰과 호랑이는 둘 다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이지만 언제든 포식자와 피식자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흥미로운 관계인 것이죠. 각자의 사냥 형태에 따라 그 승패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면 역시 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 따위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흔히 호랑이와 사자의 강함이 비슷하다 생각하지만 사자가 곰과 맞붙을 경우는 또 전혀 양상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호랑이, 사자, 곰, 이 세 동물의 대결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만큼 누가 이길 것이다 라는 토론 주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에 대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